아침을 여는 뉴스7 8월 6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차기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내정됐습니다. 공백기간이 길었던 차기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은금통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자본시장,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총괄한 이력이 이번 금융위원장 내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은보 차기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옛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조정, 경제분석, 금융정책 등을 담당했습니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국제금융 감각도 뛰어나 이전부터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폭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상장 하루를 앞두고도 공모가 거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선방했다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 증권가에서는 카뱅의 향후 성장세가 완만해져 유의미한 주가 흐름을 보기 어려울 거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은갑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으로서 카뱅의 성장성,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고 상장 후 주가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카뱅의 기업 가치가 경쟁사인 국내 은행에 비해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근거입니다. 카뱅은 앞서 공모가 책정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제외한 외국 핀테크 업체 4곳을 선정, 국내 은행 대비 최대 12배 높은 주가순자산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은행주 주가순자산 비율의 0.44배 수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보험 소비자를 겨냥한 수미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최근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7월 말 회사를 사칭한 수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수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뜻합니다. 그동안 스미싱 범죄는 은행을 활용한 수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미싱에 성공만 하면 큰 돈을 편취할 수 있고 스미싱이 가능한 대상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미싱 범죄 대상이 보험 소비자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스미싱 범죄자는 특정 보험회사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보험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속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국제번호로 발송되고 보험 소비자가 혹할 보험료 환급 혹은 보험계약 대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장기업 임원 100명 중 여성 임원은 5명에 불과하고 상장법인 10곳 중 6곳은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1668명으로 전체의 5.2%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기업의 평균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이 25.6%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 대비 임원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6.3배가량 임원이 되기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은 근로자 244명당 임원 1명이고 남성은 근로자 39명당 임원 1명꼴입니다. 기업 내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다양성 제고는 ESG 경영에서 기업의 중요 가치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다양한 인식 전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예상치 못한 사태나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이들 업체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분야 매장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체 사유로 입점업체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점업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치 임대료, 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부산 가야점 노조원들이 5일 대량 실직을 호소하며 가야점을 인수한 부동산 개발업체 MDN 본사를 찾아 폐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매각 점포 100% 고용 보장을 밝힌 상태지만 해당 매장 직원들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5년 인수 직후부터 매각 후 재임대 등 자산 유동화 등에 나서온 사모펀드 MBK가 1조 원 투자 약속은 뒷전이고 최근 매각 대금까지 전부 인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로 취임한 이재훈 대표가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자 골이 깊어진 노사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도 잃었지만 노조 측은 길어지는 임단협의 피로감까지 쌓이면서 이재훈 대표 행보에 실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향후 방향타를 쥔 이재훈 대표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4,238억을 기록한 유한양행의 상승세는 7월 출시된 폐암치료제 신약 렉나자의 처방 증가 등으로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은 렉나자 국내 처방 시작으로 유한양행의 전문의약품 매출은 전년 대비 11.9%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와이즈바이옴 출시로 유한양행 일반의약품 매출은 전년 대비 4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을 비롯해 R&D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6년 100주년을 맞는 유한양행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